저를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레드미 A7 프로가 있고 언박싱과 함께 기기와 사양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의 빌드 퀄리티와 전반적인 생각, 의견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스에 이미 약간의 거짓말이 적혀 있네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적하자면 샤오미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좀 그만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8GB 램이라고 광고할 배짱이 있더라고요. 여기 램 RA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정보예요. 이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4 플러스 4GB 확장이라고 적혀 있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더 많이 쓸 수 있는 저장 공간을 램처럼, 즉 임의 접근 메모리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광고하는 것처럼 실제 램은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그냥 완전한 거짓말이죠. 그리고 추가로 만약 4 플러스 4라고 광고하고 싶다면 여기에도 64-4라고도 적어야 해요. 이 경우 여기서 플러스 4를 실제로 추가한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갖고 있는 실제 4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이 확장은 저장 공간, 즉 롬에서 바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빌려오는 거라면 거기에서 빼야 하는 거죠. 하지만 샤오미는 여기서 뭔가 다른 수학을 하는 것 같네요. 뭔가를 빼도 이상하게 아무것도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튼 한번 열어보죠. 그리고 안을 보면 바로 여기 휴대폰 본체와 그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무시할게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폰이 더 두툼하네요. 다음 그 아래에는 타입 A에서 타입 C로 연결되는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특별한 건 없네요. 그리고 별로 쓸모없는 설명서랑 유럽연합에서 의무화한 에너지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이걸로 약 67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좋아요. 이걸 다시 여기 놓고 바닥에 내려놓죠. 이제 폰 자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빠르게 전원을 켜볼게요. 그러면 디스플레이가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는 6.9인치의 멋진 화면이고 해상도는 720 곱하기 1000 600 픽셀, LCD IPS 디스플레이에 120Hz 주사율, 그리고 밝기는 겨우 800니트입니다. 또한 화면대 본체 비율이 84.3%이고 픽셀 밀도는 겨우 인치당 254 픽셀입니다. 이게 바로 디스플레이고 아래쪽에 두툼한 턱이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딱 봐도 출시가 몇 년은 늦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턱을 가진 폰은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어쨌든 전원이 켜진 것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네요. 여기서는 샤오미 하이퍼 OS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면 싱글 카메라처럼 보이지만 확실히 두 개인 척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걸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제대로 확대해서 이 사기극을 한번 제대로 봅시다. 이게 말이 돼요? 여기에 아무것도 안 넣었으면 됐잖아요. 사람들을 속일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여기 딱 하나 800만 화소 카메라만 있어요. 이 쓰레기는 아무 쓸모도 없어요. 사실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이걸 세팅하는 게 귀찮아서요. 그러니까 이건 렌즈가 아니고 자세히 보면 그게 확실히 보입니다. 이게 렌즈처럼 보이나요? 여기 제 손톱을 옆에 대볼게요. 이건 실제로 렌즈가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카메라를 켜고 여기에 손가락을 대면 뭔가를 실제로 가리게 돼요. 이건 아무것도 가리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가형 폰 제조사들의 이런 점이 정말 싫어요. 이걸로 사람들을 속이려 들거든요. 실제보다 더 많이 받는 느낌을 주려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장점은 대용량 배터리입니다. 이건 6000mAh와 배터리인데 실망스러운 15W로 충전할 수 있어요. 그래도 배터리가 크니까 그건 꽤 괜찮네요.
그리고 추가로 앞서 말했듯이 내장 램이 4GB 들어있습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8GB가 아니라 실제로는 4GB 뿐이에요. 그리고 64GB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와, 진짜. 또한 내장 저장 공간이 64GB 또는 128GB로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64GB인데 이 경우에는 4GB가 자동으로 램으로 전환돼서 실제로는 60GB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만약 제가 이걸 집으면, 아니 이게 아니고 실제로 뭘 집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찾았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를 꺼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듀얼 심 카드 지원과 전용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64GB를 가지고 있다면 저장 공간을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64GB를 사용하고 있다면 저장 공간 관리에 도움이 될 거예요. 사진이 많으면 그냥 SD 카드로 옮기면 되고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또한 이 기기는 유니섹스 T라는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7인가요? 진짜 눈이 안 보이네? 네, 7250.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기기에 이 프로세서가 들어간 게 좀 웃기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샤오미에도 또 다른 폰이 있거든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샤오미입니다. 이름은 레드미지만 샤오미 제품이에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 기기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두 기기 사이에서 어떤 단점도 딱히 찾을 수 없었어요. 왜 이 제품이 더 비싸면서도 더 적은 기능을 제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곧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먼저 계속 진행해보죠. 여기에는 평범한 프로세서, 평범한 램 용량, 그리고 평범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아까 1300만 화소라고 언급하긴 했지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녹화 기준으로는 1080p 30프레임이 가능하고 셀피 카메라는 800만 화소로 역시 1080p 30프레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빌드 퀄리티 면에서는 특별한 점이 없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 뭘 기대하셨나요? 그래서 플라스틱 백, 플라스틱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은 지문 인식 센서 역할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위에는 볼륨 버튼이 있고 하단에는 타입C 충전 포트가 있으며 한때 잊혀졌던 이어폰 잭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마이크와 스피커 그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는 트레이가 있고 상단에는 눈에 띄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제가 빠르게 확인해 보고 싶은데 GSM 아레나에 따르면 이 기기의 가격이 138달러라고 합니다. 미국 달러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아마도 그 가격이 실제 가격과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는 이제 다른 것도 빠르게 확인해 보고 싶네요. 같은 가격일까요? 여기서 곧 출시될 것 같네요. 아, 정말이지. 지금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인지 아직 폴란드에는 출시되지 않았네요. 출시됐어야 하는데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3월 10일인데 이번 경우에는 왜 그런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샤오미에는 포코 라인업이 있고 특히 포코 C85X가 있습니다. 그리고 C85, X가 없는 모델도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사실 더 오래된 기기일 거예요. 한 번 더 빨리 확인해 볼게요. 네, 그건 2025년 12월쯤이었고 여전히 괜찮은 기기입니다. 근데 그건 루피로 표시되어 있던 것 같고 가격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실제로 더 저렴하긴 해요. 흥미롭네요. 여기서 바로 살 수 있을까요? 네, 살 수 있네요. 와, 진짜로 확실히 더 저렴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잠재적으로 볼 수 있는 폰이 두 개 있고,
이 두 가지 모두 혹은 사실상 그 전부가 다 거의 비슷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 기기를 제공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이게 130, 거의 140유로 가격대인데 약간 비싼 느낌이 들어요. 사실상 성능이 똑같은 다른 두 기기가 출시됐고 그중 하나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요. 특히 정말 저가 라인업을 얘기할 때는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빨리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프로세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AI 결과를 따른다면 다른 프로세서가 더 좋아 보이네요. 지금 이 기기들의 벤치마크 자료는 없으니까 그냥 AI와 이 51%의 동전 던지기 결과가 맞다고 가정할게요. 어쨌든 이 제품은 프로세서가 별로인 것 같죠? 제가 사는 폴란드에서는 살 수 없는 것 같은 퍼커 C85X가 더 나은 선택일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원래 7250 대신에 유니섹스 T8300이 탑재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8300이 훨씬 더 빠른 프로세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이 C85X라는 기기는 GSM 아레나 기준으로 약 100유로 정도로 더 저렴한 제품이에요. 거의 40유로나 더 저렴하죠. 이렇게 아주 저렴한 기기에서는 40유로 차이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꽤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도 이 제품은 4GB 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적어도 사양상으로는 거의 동일합니다. 화면대 본체 비율도 동일한 유형입니다. 픽셀 밀도, 디스플레이, 주사율 등 모든 부분이 같고 밝기만 10니트 더 높을 뿐인데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300mAh이 더 크고 15W로 동일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부분입니다. 이 제품은 3200만 화소 센서를 탑재했고 1080p 촬영이 가능하며 800만 화소 카메라도 1080p 30프레임 촬영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후면 카메라가 1300만 화소에서 3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된 점은 꽤 큰 변화이니 참고하세요. 만약 이 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선택해야 할 제품입니다. 스펙상으로 보면 그냥 무조건 더 좋고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가격도 더 저렴하고 같은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돈을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이제 제가 여기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은 2025년 12월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약 3달 전, 사실 지금은 4달 전이네요. 그 제품도 역시 가성비 제품입니다. 네, 저도 약 100달러 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요. 참고로 그 가격에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포함해서 약 100달러 정도입니다. 세금 포함해서 100달러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 기준으로는 300에서 400폴란드 지워티 이하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동일한 디스플레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화면대 본체 비율이 81.3%로 이전의 84%보다 더 두꺼운 베젤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배터리는 동일하지만 33W로 충전이 가능해서 이 제품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꽤 괜찮죠? 이 제품은 4에서 8GB의 램을 제공하는데 이것도 꽤 괜찮고 다이멘시티 6300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AI 검색을 해보니 이게 더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맞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보통 저는 그렇게 느끼는 편이에요. 그리고 유니섹스 프로세서는 어떤 걸 선택하든 대체로 성능이 약한 편입니다. 아주 저렴한 기기에서는 이런 프로세서들이 주로 사용되고 다이멘시티는 일종의 중간급 선택지라고 볼 수 있죠. 다이멘3는 6000, 7000, 8000 시리즈가 있는데 이건 각각 다른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저가형에 더 가깝지만 지금까지 제가 본 기기들에서는 여전히 좋은 프로세서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이 제품은 더 많은 램과 함께 더 빠른 프로세서를 탑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00만 화소 카메라로 화소수가 더 높아졌지만 여전히 1080p 30프레임만 지원하고 셀피 카메라도 800만 화소로 역시 1080p 30프레임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두 제품 사이에 달라진 점은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는 점이 매력적이고 프로세서도 제가 가진 것보다 더 빠릅니다. 원한다면 기본 사양에서 더 많은 램을 선택할 수 있는데 참고로 기본 사양은 128기가 저장 공간과 4기가 램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기본 사양만으로도 포코 C85는 더 많은 저장 공간, 더 빠른 충전 속도, 그리고 더 빠른 프로세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가장 저렴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8기가 램에 256기가 저장 공간 옵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당연히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약 C85를 구매할 수 있고 X버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나은 선택일 것 같아요. 여전히 휴대폰, 특히 저렴한 제품을 찾고 있다면 더 빠르면서도 더 저렴한 기기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완벽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X를 구할 수 있다면 사실 X를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는 사용해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 출시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배터리가 더 크고 충전 속도는 빠르지 않겠지만 그쪽 프로세서가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면대 본체 비율이 좀 더 현대적이라 베젤이 더 얇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점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3월에 출시되는 더 최신 기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약 4달, 4달 더 최신이란 뜻이고 그만큼 4달 더 긴 수명을 가진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기기는 X가 아닌 버전과 비교했을 때 더 오랜 기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약 100유로 정도 더 비싸서 X가 아닌 버전보다 약간 더 비쌀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